은퇴하고 나면 하루가 유난히 깁니다. 몸은 멀쩡한데 마음이 허전하지요. 그럴 때 문득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아직 쓸모 있는 사람일까? 그 질문 하나가 하루를 길게 만듭니다. 봄 햇살이 부드럽게 비치는 아침. 박선규 어르신은 늘 하던 대로 주차장으로 내려갑니다. 걸레 한 장 들고 낡은 은색 소나타를 천천히 닦으십니다. 그래, 아직 멀쩡하지. 나도, 이 녀석도.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며 중얼거립니다. 그때 베란다에서 아내가 외칩니다. 여보 또 차 닦아요. 어제도 했잖아요. 먼지 쌓이면 차가 늙어 보여. 나도 늙어 보이고 싶진 않거든. 차보다 사람이 늙는 게 더 큰 일이에요. 아내는 말없이 웃고 선규 어르신은 그저 묵묵히 닦습니다. 닦고 또 닦습니다. 그 손길엔 아직 살아있다는 마음이 배어 있습니다. 박선규 어르신에게 자동차는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었습니다. 퇴직 후 자신이 여전히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는 증표였습니다. 핸들을 잡을 때마다 그래, 난 아직 괜찮다. 는 위로가 되었습니다. 점심상에 김치찌개가 보글보글 끓습니다. 주말에 들른 아들이 조심스레 말을 꺼냅니다. 아버지, 요즘 고령자 사고 뉴스 봤죠? 70 넘으면 면허 반납하면 교통카드 준다네요. 그래서 아버지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라도 위험할까 봐요. 젓가락을 들던 박 어르신의 손이 멈춥니다. 야, 내가 평생 운전해서 사고 한 번 낸 적 없어. 너 대학 갈 때도, 내 엄마 병원 다닐 때도 내가 태워줬잖아. 아들은 작게 한숨을 쉬며 말합니다. 그땐 젊었잖아요. 아버지. 순간 식탁 위 공기가 식습니다. 아내가 말없이 물컵을 치웁니다. 그만 좀 해요. 밥 식겠어요. 하지만 젓가락 부딪히는 소리만 공기 속에 울립니다. 나이 들어서 듣기 제일 서운한 말이 있습니다. 이제 그만하세요. 그건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당신은 쓸모없어요라는 말처럼 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 한마디가 마음속 깊은 곳을 건드립니다. 뉴스에서 또 고령 운전자 사고 소식이 나옵니다. 아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냅니다. 여보 나 요즘 정말 불안해요. 당신 운전할 때마다 가슴이 철렁해요. 내가 누굴 다치게 한 적 있어? 조심히 몰잖아. 조심도 한계가 있죠. 눈도 반응도 예전 같지 않잖아요. 그럼 나보고 이제 운전하지 말라는 거야? 그럼 난 뭐가 남는데? 집에 앉아서 TV나 보라고? 아내는 잠시 말이 막히더니 조용히 한숨을 내쉽니다. 난 그냥 당신이 다치지 않길 바라는 거예요. 당신이 없으면 나도 무너질 것 같아서. 그 말에 박 어르신의 표정이 흔들립니다. 하지만 곧 리모컨을 들어 TV 소리를 키웁니다. 소리만 커질 뿐 대화는 멈춥니다. 몸보다 마음이 늦게 늙습니다. 눈이 흐릿해지고 손이 떨려도 마음은 여전히 전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의 걱정조차 때론 자존심을 찌르는 말처럼 들립니다. 밤 공기가 차갑습니다. 박 어르신은 주차된 차 안에 앉아 라디오를 켭니다. 7080 음악이 흐르는 밤입니다. 잔잔한 멜로디가 차 안을 채웁니다. 핸들에 손을 얹고 천천히 눈을 감습니다. 첫 월급으로 산 중고차. 아이들 수학여행 태워주던 날. 퇴직하고 아내랑 다녔던 봄꽃길. 다 차와 함께였지. 이걸 놓으면 나도 멈추는 걸까? 그의 눈가가 촉촉해집니다. 며칠 뒤 교회 주차장에서 후진하다. 벽을 살짝 긁습니다. 작은 소리지만 심장이 쿵 내려앉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며 중얼거립니다. 괜찮아. 아무도 못 봤겠지.
그때 마침 아내가 장을 보고 돌아옵니다. 여보 또 긁었어요? 아니야. 그냥 살짝 스친 거야. 이래서 내가 운전하지 말랬잖아요. 됐어. 내가 알아서 할게. 목소리가 커졌지만 금세 힘이 빠집니다. 아내는 말없이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문 닫히는 소리만 남습니다. 박 어르신은 운전석에 앉은 채 작게 한마디 하십니다. 그래. 나도 이젠 좀 무섭다. 해 뜨기 전 박 어르신은 다시 차에 앉습니다. 핸들을 잡은 손끝이 차갑습니다. 그래도 아직 멀쩡하잖아. 나 아직 할 수 있어. 하지만 그 말은 스스로에게 하는 위로였습니다. 창밖에는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들, 학교 가는 아이들, 그리고 혼자 앉아 있는 자신. 그는 조용히 시동을 끄고 창문을 닫습니다. 내가 붙잡고 있던 게 정말 차였을까? 아니면 내 지난 시간들이었을까? 그날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내 자존심이 나를 버티게 해줬지만 어느새 저를 가두고 있었다는 거려. 젊을 땐 잡는 법을 배웠지만 이젠 놓는 법을 배워야 할 때가 왔습니다. 차 안엔 고요만 남고 그 고요 속에서 작은 용기가 피어납니다. 그 용기가 그의 다음 결심을 준비시키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인생은 천천히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한 번의 순간 조용히 흔들릴 뿐이지요. 박선규 어르신의 마음도 그날 단 한 번의 쿵 소리에 무너졌습니다. 하늘이 잿빛으로 내려앉은 오후. 빗방울이 차창 위를 두드리는 소리가 리듬처럼 들립니다. 박선규 어르신은 익숙한 도로를 따라 천천히 운전합니다. 오늘은 찬양 연습도 있으니까 조금 서둘러야지. 혼잣말하며 와이퍼를 켭니다. 빗줄기가 앞유리를 가르며 흘러내립니다. 신호등이 노란불로 바뀝니다. 잠깐 망설이다가 엑셀을 살짝 밟습니다. 그 순간 앞차가 급정거합니다. 핸들이 손끝에서 튀며 충격이 전해집니다. 가슴이 철렁, 심장이 요동칩니다. 숨이 가빠지고 손바닥에 식은땀이 맺힙니다. 브레이크를 밟은 발끝이 떨립니다. 빗물 사이로 젊은 남자가 다가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갑자기 박으셨어요. 아이고, 미안하네. 내가 신호를 잘못 봤나 봐. 보험 부를게요. 에이, 이 정도는 그냥. 말을 잇기도 전에 상대방은 스마트폰을 꺼내 사진을 찍습니다. 찰칵, 찰칵. 플래시가 번쩍이며 그의 얼굴을 비춥니다. 박 어르신의 숨소리가 거칠어집니다. 이게 뭐라고 이렇게 떨리나? 그는 자신도 모르게 입술을 깨뭅니다. 잠시 후 경찰이 도착합니다. 어르신 면허증 좀 보여주시겠어요? 그는 떨리는 손으로 지갑을 꺼내 내밉니다. 평생 사고 한 번 없었는데 오늘은 내가 실수했네. 경찰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다행히 다친 분은 없으시네요. 천천히 귀가하세요. 하지만 박 어르신의 표정엔 안도 대신 불안이 남아 있습니다. 그날 어르신은 처음으로 조심보다 두려움이 앞서는 자신을 느끼셨습니다. 운전대가 손에 닿을 때마다 느껴지던 안정감이 이젠 무겁게 손끝을 누르고 있었습니다. 젖은 옷을 벗으며 현관문을 여는 순간 아내가 놀란 표정으로 달려옵니다. 여보 늦어서 걱정했어요. 왜 이렇게 늦었어요? 별일 아니야. 접촉사고가 조금 있었어. 뭐라고요? 다친 사람은요? 없어. 차만 좀 긁혔어. 아내의 얼굴이 하얗게 질립니다. 이젠 됐어요. 나 정말 불안해요. 당신 운전할 때마다 손이 떨려요. 그깟 접촉사고 가지고 뭘 그래. 나도 놀랐지만 괜찮아.
괜찮다는 말 이제 그만해요. 다음에도 괜찮을 거란 보장이 어디 있어요. 박 어르신의 표정이 굳습니다. 그럼 나보고 면허 반납하란 말이야? 내가 뭐 잘못했어? 잘못이 아니라 나이 든 게 문제죠. 그 말에 어르신의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그럼 나보고 이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야? 당신은 내가 그냥 숨만 쉬며 살길 바라? 아내는 잠시 말이 막히다가 눈시울을 붉히며 조용히 말합니다. 난 그냥 당신이 내 옆에 오래 있길 바라는 거예요. 박 어르신은 고개를 돌리고 아내는 말없이 주방으로 향합니다. 그 사이에 남은 건 긴 침묵과 시계 초침 소리뿐. 사랑하는 사람의 걱정이 가끔은 자존심을 찌르는 칼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몸보다 마음이 늙기 싫어. 우리는 그 말들을 자꾸만 밀어내지요. 다음 날 오후, 오랜 친구 김형수 어르신을 만납니다. 형수 어르신은 여전히 운전대를 즐기며 살고 있습니다. 야, 그깟 접촉사고 가지고 뭘 그래. 비 오는 날엔 누구나 그런 실수 한 번쯤 해. 그래도 좀 겁이 나더라. 반응이 느려진 게 느껴졌어. 내가 그런 말 할 줄은 몰랐네. 나는 절대 면허 안 반납할 거야. 운전 못하면 인생 끝이지. 박 어르신은 쓴웃음을 짓습니다. 형, 인생이 꼭 차로만 움직이는 건 아니잖아. 넌 몰라. 면허 반납하면 나 자신도 반납하는 기분이야. 그 말에 박 어르신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창밖으로 떨어지는 빗방울이 번지며 흐려집니다. 집에 돌아와 박 어르신은 탁자 위에 면허증을 꺼내놓습니다. 조명에 반사된 플라스틱 카드가 이상하게 차갑게 느껴집니다. 50년 동안 사고 한 번 없었는데, 이젠 그게 자랑이 아니네. 손끝으로 면허증을 쓸어보며 중얼거립니다. 이게 뭐라고 이렇게 떨리냐? 그는 면허증을 천천히 내려놓고 불을 끕니다. 방 안에는 시계 초침 소리와 빗소리만 남습니다. 창밖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깜빡입니다. 누군가에게는 단순한 접촉사고였겠지만, 나에게는 내 삶이 흔들린 날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알았습니다. 늙음은 몸이 아니라 두려움이 마음속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시작된다는 걸. 사람은 누구나 언젠가 무언가를 놓습니다. 그게 물건이든 사람의 손이든 자존심이든. 박선규 어르신에게 그 놓음은 운전면허증 한 장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새벽 5시 거실 불빛만 켜져 있습니다. 박선규 어르신은 거울 앞에 서서 천천히 셔츠 깃을 다듬습니다. 오늘은 그가 스스로 정한 결심의 날입니다. 탁자 위엔 낡은 지갑. 그 안에는 반짝이는 한 장의 카드, 면허증. 그는 그것을 꺼내 손바닥 위에 올려놓습니다. 이 조그만 카드에 내 세월이 다 담겨 있네. 손끝이 미세하게 떨립니다. 눈빛에는 결심과 미련이 동시에 비칩니다. 그래, 이제는 나보다 남을 위해 결정할 때다. 그는 거울 속 자신을 똑바로 바라봅니다. 마치 자신에게 마지막으로 허락을 구하는 눈빛입니다. 아침 햇살이 아직 서늘한 시각. 박 어르신은 구청 민원실 문을 조심스레 엽니다. 대기표를 뽑고 의자에 앉습니다. 손에 쥔 번호표 76. 시계 초침이 딸깍 딸깍 소리를 냅니다. 옆자리에 앉은 비슷한 또래의 어르신이 말을 겁니다. 어르신도 반납하러 오셨어요. 네, 자식들이 걱정이 많아서요. 저도요. 근데 참 이상하죠. 그저 카드 한 장 돌려주는 건데 왜 이렇게 허전한지. 그만큼 우리가 오래 잡고 있었던 거죠. 두 사람의 대화가 잠시 멈춥니다. 창문 밖으로 아침 햇살이 비추고
커피 향이 은은히 퍼집니다. 박 어르신은 그 향을 깊게 들이마십니다. 이 냄새도 오늘따라 새롭네. 어르신 면허증 준비되셨나요? 박 어르신은 면허증을 꺼내다 멈춥니다. 손끝이 살짝 떨립니다. 이게 뭐라고 이렇게 무겁냐? 그는 조용히 입을 엽니다. 예, 준비됐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조금 갈라집니다. 직원은 미소를 지으며 말합니다. 도장 하나만 찍을게요. 그리고 교통카드 드릴게요. 딱. 도장이 찍히는 소리. 박 어르신의 시선이 그 종이 위에 머뭅니다. 그 소리가 내 세월 위에 찍히는 마침표 같았어요. 그는 작게 고개를 숙이며 말합니다. 고맙습니다. 짧지만 깊은 인사였습니다. 그 한 번의 도장 소리가 박 어르신의 마음속에 멈춤 대신 안도를 남겼습니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잡고 있던 게 꼭 운전대만은 아니었다는 것을요. 민원실을 나와 버스 정류장 앞에 섭니다. 주머니 속에는 새로 받은 무임 교통카드. 손가락으로 카드를 만지며 웃습니다. 그래, 이제 이걸로 다닐 때가 된 거지. 버스가 도착하고 어르신은 잠시 서 있다가 조심스레 타서 교통카드를 찍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소리가 들립니다. 그는 잠시 멍하니 서 있다가 창가 쪽으로 자리를 옮깁니다. 바람이 살짝 불어오고 햇살이 차창을 스치며 얼굴 위로 번집니다. 처음엔 어색했어. 누군가 대신 운전해주는 게 이상했지. 그런데 이렇게 창밖을 보니 참 편하다. 그의 어깨가 서서히 내려갑니다. 잡고 있던 긴장이 풀리며 얼굴에 미소가 번집니다. 옆자리에 할머니가 말을 겁니다. 아이고, 어르신도 반납하셨어요? 네, 오늘 아침에요. 잘하셨어요. 전 작년에 했어요. 남편이 그때 고집 피우다가 사고가 났거든요. 박 어르신의 손이 멈춥니다. 그래요, 고집이 때론 무섭죠. 그쵸, 저는 그날 알았어요. 놓는 게 지는 게 아니라 살아남는 거라는 걸요. 박 어르신은 살짝 웃습니다. 맞아요. 놓는 게 지는 게 아니죠. 이젠 저도 그걸 좀 알 것 같아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박 어르신은 마지막으로 차 안으로 들어갑니다. 햇살이 대시보드 위를 따뜻하게 비춥니다. 핸들에 손을 얹고 조용히 말합니다. 고맙다. 친구야. 너 덕분에 내 인생 참 멀리도 갔다. 그는 천천히 손을 떼고 미소를 짓습니다. 햇살이 차창 위를 미끄러지고 그의 손끝에서도 미련이 서서히 녹아내립니다. 아내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여보, 커피 식어요. 그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금방 가. 차 문을 닫는 딸깍 소리가 잔잔히 울립니다. 그 소리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소리처럼 들립니다. 그날 박선규 어르신은 알았습니다. 핸들을 놓는다는 건 세상을 멀리하는 게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다시 만나는 일이라는 걸요. 자유는 운전대에 있지 않았습니다. 놓는 순간 오히려 더 멀리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이제는 무엇을 놓을 준비가 되셨나요? 무언가를 내려놓으면 마음이 가벼워질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박선규 어르신은 깨달았습니다. 놓은 자리엔 언제나 불편함이 먼저 찾아온다는 걸요. 면허를 반납한 지 일주일째. 아침 햇살이 창문을 비춥니다. 박 어르신은 천천히 신발끈을 매며 밖을 봅니다. 마트까지 걸어서 15분. 예전엔 차로 3분이면 도착했지만 이젠 걷는 길이 유난히 멀게 느껴집니다. 이 길을 몇 번이나 달렸더라. 이제는 세상이 나보다 먼저 가는 기분이네.
그는 모자를 눌러쓰고 걸음을 옮깁니다. 바람이 차갑게 스치고 지나가는 버스가 바람을 일으키며 휙 지나갑니다. 순간 저 안에는 내가 없어졌구나. 하는 생각이 스칩니다. 정류장에 도착해 벤치에 앉습니다. 숨이 조금 가쁘고 이마에 땀이 맺힙니다. 그때 옆자리 아주머니가 말을 겁니다. 어르신 요즘도 걸어서 다니세요? 예, 이제는 버스 타고 다니죠. 아직은 어색하네요. 익숙해지면 좋아요. 저도 처음엔 힘들었는데 요즘은 사람 구경이 재미예요. 박 어르신은 작게 웃습니다. 그래요. 이제 세상이 나보다 먼저 움직이니까 가끔은 그냥 구경해도 좋겠네요. 삶은 언제나 불편함을 통과해야 새로운 길을 보여줍니다. 그 길이 느릴수록 사람은 자신의 속도와 마주하게 되지요. 저녁 거실 테이블 위엔 마트에서 사온 반찬 봉지가 놓여 있습니다. 박 어르신이 투덜거리듯 말합니다. 이거 한 봉지 사오는데 땀이 나네. 차로 다닐 땐 몰랐는데 말이야. 아내가 웃으며 대답합니다. 그만큼 운동했잖아요. 건강엔 좋죠. 그래도 다리 쑤셔 죽겠어. 그럼 이젠 내가 운전기사 해줄까? 박 어르신이 피식 웃습니다. 에이, 당신도 면허 없잖아. 그럼 택시기사라도 같이 타줄게요. 두 사람은 눈을 마주보다가 웃음을 터뜨립니다. 웃음이 잠시 잦아들자 아내가 부드럽게 말합니다. 요즘 당신 걸음이 좀 느려졌지만 이상하게 나는 그게 더 좋더라고요. 왜? 이제 나도 당신 옆에서 맞춰 걸을 수 있으니까요. 그 말에 박 어르신의 눈빛이 잠시 흔들립니다. 며칠 뒤 손주 민재가 놀러 옵니다. 할아버지, 이번 주에 체험학습 가요. 근데 엄마가 못 데려다 준대요. 그래? 그럼 할아버지가 태워줄게. 아내가 재빨리 말립니다. 여보 기억 안 나요? 면허 반납했잖아요. 순간 공기가 잠시 멈춥니다. 민재가 고개를 갸웃합니다. 그럼 할아버지 운전 못해요? 응, 대신 버스는 공짜야. 우와, 그럼 버스 타요. 나 버스 좋아요. 박 어르신은 웃으며 머리를 쓰다듬습니다. 그래, 운전대는 내려놨지만 이 손은 아직 잡을 수 있잖아. 토요일 아침 박 어르신은 손주의 손을 꼭 잡고 버스 정류장으로 향합니다. 버스가 도착하자 민재가 먼저 뛰어오릅니다. 할아버지, 창가 자리요. 둘은 나란히 앉습니다. 버스가 출발하고 창밖으로 익숙한 도로들이 천천히 스쳐갑니다. 여기 예전에 할아버지 차로 지나갔던 길이지? 그래, 그땐 내가 운전했지. 이젠 내가 안내할게요. 그래, 운전은 내가 하고 나는 창밖 구경하면 되겠네. 민재는 신이 나서 버스 노선을 읊고 박 어르신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미소 짓습니다. 밤이 깊습니다. 거실 조명이 부드럽게 켜져 있습니다. 아내가 묻습니다. 오늘 민재랑 잘 다녀왔어요. 응, 민재가 얼마나 야무지던지. 이젠 내가 안내받는 기분이야. 그래요. 당신 얼굴이 한결 밝네요. 처음엔 불편했는데 이제는 그 불편함 덕분에 세상을 더 천천히 보게 됐어. 아내가 조용히 그의 손을 잡습니다. 여보 이제야 예전에 당신 같아요. 박 어르신은 잠시 그 손을 바라보다 말합니다. 그동안 나만 불편한 줄 알았는데 당신도 많이 외로웠지? 아내는 살짝 웃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도 이제 같이 걷잖아요. 불편함은 늘 우리 곁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불편함 속엔 서로를 다시 바라보게 만드는 따뜻함이 숨어 있습니다. 박선규 어르신은 이제 압니다. 편안한 길은 혼자 가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불편해도 함께 걷는 길.
그 길이 진짜 인생의 길이었습니다. 무언가를 내려놓은 자리에 무엇이 들어올지는 놓아보기 전엔 알 수 없습니다. 박선규 어르신의 하루에도 천천히 그러나 분명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아침 7시 주방에 햇살이 부드럽게 스밉니다. 아내가 보리차를 내오며 말합니다. 여보, 오늘 복지관 가는 날이죠? 오전엔 도서관 봉사, 오후엔 상담이 있어. 식탁엔 작은 가계부가 펼쳐져 있습니다. 박 어르신이 연필로 숫자를 적으며 중얼거립니다. 차 없애고 나서 한 달 교통비가 2만 원이야. 예전엔 주유비에 세차비까지 월 30만 원은 나갔지. 그 돈으로 건강검진도 하고 민재 신발도 바꿔줘요. 둘은 마주보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비워서 생긴 여유가 집안 공기에도 스며듭니다. 조용한 도서관. 박 어르신이 반납함에서 책을 꺼내 정리합니다. 이건 역사, 이건 소설. 그때 아이 둘이 다가와 묻습니다. 할아버지 공룡책 어디 있어요? 따라오렴. 브라키오사우루스 나오는 거 있지. 아이들이 웃으며 달려갑니다. 사서가 미소를 짓습니다. 어르신 오시고 나서 반납 속도가 훨씬 빨라졌어요. 제가 쓸모 있을 때가 있다는 게 참 고맙네요. 복지관 작은 방. 한 남성이 머뭇거리며 말합니다. 아직은 괜찮은데 가족이 반납하라네요. 박 어르신은 미소 짓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언제까지 안전하게 몰 수 있나를 적어봤죠. 그는 메모지를 건넵니다. 야간 운전 자제, 비 오는 날 휴식, 월 교통비 예산 3만 원. 남성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렇게 적어보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네요. 박 어르신이 부드럽게 답합니다. 핸들을 놓아도 길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저 방식이 달라질 뿐이죠. 복지관 강의실. 칠판에 버스 앱 사용법이 적혀 있습니다. 강사가 말합니다. 이제 정류장 즐겨찾기 해볼게요. 박 어르신은 천천히 손가락을 움직입니다. 화면에 별 모양이 반짝 뜨자 그는 조용히 웃습니다. 새로운 걸 배우는 건 늘 낯섭니다. 하지만 어색함을 지나면 다시 나로 사는 길이 열립니다. 늦은 오후 공원 입구. 조금 걷기 모임 팻말 아래 어르신들이 모여 있습니다. 박 어르신과 아내도 나란히 섭니다. 리더가 말합니다. 오늘은 천천히 4km 코스 갑니다. 박 어르신이 웃습니다. 예전엔 운전하면서 이 길만 지나갔는데 이제는 냄새도 맡고 바람도 느끼네. 아내가 장난스럽게 말합니다. 예전엔 클렉슨 소리가 바람보다 컸죠. 이젠 신호 대신 노을을 보내. 모두 웃음. 느린 발걸음이 억새풀 사이를 지나갑니다. 집으로 돌아오자 전화가 울립니다. 형수 형. 선규야, 나 또 사고 냈다. 큰일은 아니지만 겁이 나더라. 박 어르신이 잠시 침묵하다가 말합니다. 형, 놓아도 괜찮아. 나는 놓고 나서 알았어. 자존심은 핸들에 있던 게 아니라 책상 위 메모지에도 손주 손에도 있더라. 내일 같이 가줄래? 그럼 아침 9시에 버스 정류장에서 보자. 두 사람은 동시에 웃습니다. 웃음 속엔 긴 안도의 숨이 섞입니다. 식탁 위엔 조각 케이크 하나. 촛불이 깜박이며 두 사람의 얼굴을 비춥니다. 아내가 말합니다. 오늘 하루 참 열심히 살았네요. 이건 작은 축하예요. 박 어르신이 촛불을 보며 미소 짓습니다. 차를 잃은 줄 알았는데 하루를 얻었네. 아내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우리 내일은 시장까지 걸어요. 중간에 호떡도 먹고요. 좋지. 교통비 대신 호떡비 2,000원 추가.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잦아들며
촛불이 천천히 꺼집니다. 불빛이 사라지고 그들의 그림자가 식탁 위에서 부드럽게 겹칩니다. 박선규 어르신의 일상은 달라졌습니다. 그는 하루의 비용을 아끼고 사람을 더 자주 만나고 길 위에서 바람과 노을을 배웁니다. 행복은 예전과 같은 모양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모양의 행복이 그의 손에 꼭 맞았습니다. 여러분의 다른 행복은 어디에 있나요? 오늘 무엇을 한 칸 비워 두시겠습니까? 삶은 멈추는 게 아니라 잠시 속도를 바꾸는 일인지도 모릅니다. 박선규 어르신은 이제 다른 속도의 길 위에 서 있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갑습니다. 박 어르신은 지팡이를 짚고 문을 엽니다. 노랗게 물든 은행잎이 바람에 흩날립니다. 이 길, 예전엔 차로 몇 번을 달렸던가. 그는 천천히 발을 내딛습니다. 예전엔 보이지 않던 작은 돌멩이, 길가의 들풀, 그리고 새소리가 귀에 닿습니다. 아침 햇살이 천천히 얼굴 위로 번집니다. 그는 눈을 가늘게 뜨며 미소 짓습니다. 이 속도면 충분하네. 작은 카페 한 켠. 박 어르신, 손주 민재, 대학생 봉사자 유진이 마주 앉아 있습니다. 유진이 묻습니다. 할아버지는 운전 다시 하고 싶지 않으세요? 박 어르신은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미소 짓습니다. 하고 싶은 마음이야 있지. 하지만 이제는 타는 것보다 보는 게 더 좋아. 보는 게요? 예전엔 달리느라 놓쳤던 걸 이제야 보거든. 민재가 고개를 기울입니다. 그럼 지금은 뭐가 제일 좋아요? 박 어르신은 잠시 생각하다가 웃습니다. 지금처럼 너희랑 이야기하는 시간. 세 사람의 웃음이 카페 안을 따뜻하게 채웁니다. 며칠 후 복지관.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 이야기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박 어르신이 단상에 올라 손에 낡은 면허증 복사본을 들고 있습니다. 이걸 반납하던 날 마음 한쪽이 허전했어요. 그런데 그날 이후 하루가 훨씬 길어졌습니다. 걷고 보고 대화하는 시간이 많아졌거든요. 청중이 조용히 귀 기울입니다. 그는 천천히 말을 이어갑니다. 운전대를 놓는다는 건 손을 놓는 게 아니라 내 삶의 속도를 다시 정하는 일입니다. 박수가 잔잔히 퍼집니다. 그는 그 소리 속에서 누군가의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졌다는 걸 느낍니다. 창가에 앉은 박 어르신. 햇살이 버스 창문을 타고 들어와 그의 얼굴을 비춥니다. 손에 든 작은 수첩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는 천천히 창밖을 바라봅니다. 바람에 나부끼는 가로수. 신호 대기 중인 사람들. 그 속에서 그는 고요한 안정을 느낍니다. 아내가 화초에 물을 주고 있습니다. 요즘은 이 아이들이 참 잘 자라네. 그러게요. 당신이 시간을 주니까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습니다. 아내가 창문을 열자 따뜻한 빛이 거실 안으로 스밉니다. 오늘은 버스 타고 강변까지 가자. 좋죠. 우리 길 따라 천천히. 석양빛이 강물 위를 물들이고 박 어르신과 아내는 나란히 걷습니다. 멀리서 버스가 다리를 건너갑니다. 그는 말합니다. 여보, 참 이상하네. 이젠 내가 타지 않아도 세상은 잘 흘러가. 그렇죠. 그리고 당신도 잘 흘러가고 있잖아요. 두 사람의 손이 천천히 맞닿습니다. 노을빛이 손등 위에 부드럽게 내려앉습니다. 속도를 늦춘 대신 마음이 넓어졌고 길을 놓은 대신 삶을 더 깊게 붙잡았습니다. 나이 든다는 건 멈추는 게 아니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각도를 조금 바꾸는 일이었습니다. 운전대를 놓은 자리에 그는 지혜라는 새로운 핸들을 쥐었습니다.
이제 그 길 위에서 그는 여전히 달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여러분의 이야기에도 한 줄의 지혜를 더해보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